안녕하세요. 아는 재미, 알아가는 재미, 그리고 골라듣는 재미까지 있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지기 4강, 그러니까 과제 4에서 지금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론에서 나오는 거죠. 단지 우리가 법하고 관련돼 있는 거. 앞에 지금 1강, 2강, 3강에서 계속 지금 어떤 문제풀이의 어떤 내용들, 그죠? 핵심 내용들, 그리고 앞에 법의 어떤 과정들 계속 했더랬죠. 조금 이제 앞에서부터 듣고 들어오면은 좀 더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유사한 문제를 보는 눈을 키워주는 방법이죠. 제가 앞에 이 다지기 강의하기 전에, 우리가 낚시를 이 밑밥 끼우고, 그 다음에 낚싯대를 던졌을 때 촉감 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금 강의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정말 어떤 촉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서 듣던 공부를 하다가 보면 굉장히 목마른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어떤 기본적으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 방향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공부한 사람들은 한번 강의를 듣고 나면 계속 똑같은 강의 이런 부분들의 느낌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너무 많이 바꿔서 다릅니다만은, 그러면은 그럼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겠죠.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어찌 보면 문제점일 수도 있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술사의 답이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요 결코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공부한 내용도 다르고 공부한 자료 보는 것도 다르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눈에 보이는 게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한 달 공부한 사람과 1년 공부한 사람이 같다면 한 달 공부하고 말지, 그죠?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똑같으면 한 달 공부하고 말지 왜 1년씩, 2년씩, 3년씩, 누구는 8년씩이나 공부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지향하는 것은 제가 2년 정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자기 실력도 다지면서 문제 보는 눈도 확실히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뭐 학원에서는 정말 한 번만에 합격을 하는 것 쪽으로 가기는 가죠. 근데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깊이가 없죠. 자기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설명을 할 수 없는, 정말 학원에서는 딱 8주나 이런 개념으로, 저는 10주까지도 안 가요. 8주 정도의 어떤 개념으로 가다가 보니까 말 그대로 8주 안에 합격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자기 스스로는 열심히 하긴 하죠. 그래도 8주 안에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단편 지식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경력이 또 많으면 그래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는 것이 배운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저는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런 것을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입니다. 그죠? 서울로 17017이었죠? 물론 이제 주요 내용, 우리가 제목을 보면요, 저는 좀 세략화 시켰어요. 여기에 서울역 고가도로의 공원화 사업의 주요 내용과 향후 유지 관리 방향을 설명하라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강화문, 어딨지? 서울 강화문 광장 하면서 일의 어떤 문제고요. 서울 강화문 광장의 재구조화를 위한 계획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슈를 제기하고, 이에 따른 계획의 방향을 설명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만 몇 개 적었습니다. 그죠? 재구조화 계획 과정의 예상 이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덴마크 슈퍼켈렌 도시공원의 어떤 미래를 보여주는
우리가 타운시프 파크라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설계 전략가의죠. 설계 전략의입니다. 자, 저는요. 이게 지금 문제가 물론 지금 서울로 7017은 이미 행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두 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한다면 이제 주요 내용이 아니고 만약에 나온다면 문제점이라는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죠? 앞으로 이제 개선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저는 지금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건 아니죠. 그죠? 자, 이 문제는요. 제가 왜 이 문제, 물론 이건 4개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은 문제를 적으면 여러분들이 좀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내용들은 지금 과제 사안에 모두 5일 동안에 나오는 문제는요. 다 서로가 연관이 있는 문제예요. 제가 이거를 심사숙고해서 같이 낸 겁니다. 문제를 그냥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적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서울로 이런 문제를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광화문 광장 이미 설계를 됐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계획과정 안에 지금 책 내용 다 있어요. 다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슈퍼클리닉은 뭐 여러분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이야기지만 2번 안 나온다고 그랬죠. 똑같은 제목이 2번 나오는 것은 한 몇 년 뒤에 한 2, 3년 이런 정도 한 4년 정도 출제위원이 한번 바뀌면 또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운스프 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랬는데 저는 오늘 왜 이런 문제를 제가 왜 들고 들어왔느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출 어쨌든 문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요. 저도 모른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2번 뭐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번 안 나올 수도 있고 전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는 눈 그리고 이런 유사한 문제 앞에 지금 사회 어떤 과제 사는 전부 다 맥락이 같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으로 같은가요? 우리가 광장의 어떤 재구조화 도시에 우리가 앞에 뭐 이야기했나요? 젠트리피케이션 도심의 재부흥 그죠? 도심의 재부흥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도심이 지금 앞에 계속 도시화되고 그 다음에 교회화되고 그 다음에 다시 도심으로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이때는 IT가 일단 기반이 됐죠. 그리고 어떤 녹색 성장 어떤 법도 지금 발효가 됐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도심이 이제는 더 복잡해졌어요. 복잡화되고요. 그 다음에 복잡화되고 땅값이 또 비싸졌죠. 그리고 입체화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미 도시는 이미 과거의 어떠한 도시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또 소호 그죠? 어떤 젊은이들의 어떠한 비즈니스라는 어떤 개념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심이 좀 더 완전히 새롭게 앞에 법에 제가 이야기했죠. 10년간은 도시가 너무 과밀해서 과밀 부담금 그 다음에 도시에 서울에 서울 학교 지으면 안 된다 인구 제한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 또 10년 뒤에 지금 이제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제는 뭐가 문제가 생기죠? 도심이 이제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제 불러들여야 돼요. 근데 불러들이려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도시의 환경 문제, 그 다음에 도시의 어떤 시설이 이제는 낙후됐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도 더 많아졌죠. 그죠? 그래서 시설이 이제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낙후된 거 안 같은데도 이제 젊은 애들은 앞에 뭐라고 써요? 우리가 젊은 애들 소호라든 개념 그 다음 IT가 기반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건물이 아무리 새 거라 하더라도 있는 것이 더 이상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통의 어떤
내용도 보면요 엄청 다양해졌죠. 자동차도 뭐 1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늘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철도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도심의 재부흥이라는 단어 그리고 주거 환경 정비라는 개념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주거 환경 정비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 이제 서울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요 맥락이 공원화 사업하면서 우리가 맥락이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지금 안에 내용을 여러분들 앞에 한번 봐보세요. 자 과거에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 자동차의 어떤 교통량 때문에 중심에 서울역 위에 쭉 하면서 쭉 가로지르죠, 그죠? 근데 이제는 그쪽에 주요 도로가 하기에는 이제는 그 고가도로가 너무 작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안전진단에 어떤 문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철거하느니 보행의 어떤 산책이라든지 공원화 시키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리뉴얼이라는 우리가 도시 재생의 어떠한 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그죠? 우리가 공원화 사업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우리가 또 나오는 것이 하이라인이라는 개념으로 로라인의 반대에 하이라인이라는 개념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또 입체 개발하면서 이제 입체 개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라이프 앤더 파리 앞에 제가 잠깐 설명을 잘 못했는데 서울로 7017은 하이라인 개념이라면 라이프 앤더 파리 같은 경우 아직은 이거는 법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라이프 앤더 파리하고 서울 라이프 앤더 서울이죠. 라이프 앤더 서울 매트마킹 해가지고 이거는 짜투리 땅인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땅이 부족해서 도로 위에 복합 어떤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정말 입체화 라이프 앤더 파리 같은 경우는 정말 입체화 과정이죠. 그죠? 이제는 그 조그마한 부지조차도 이제는 이용을 해야 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도시의 부족한 땅을 뭔가 해소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지금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법이 없어서 이것을 만들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해야 하는 어떤 입장이 놓이는 거죠. 자, 그랬는데, 자, 그 정도로 지금 뭔가 계획을 하려고 하면요, 없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세월이 좀 오래 가겠죠. 근데 우리가 도심 재부흥이라는 개념, 그죠? 재생사업, 아니면 뭐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우리가 특징을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 자체로 봤을 때는 전부 다 뭐였어요? 가장 기본은 도심의 어떤 재부흥이면서 리뉴얼이라는 재구조라는 게 리뉴얼이죠. 그죠? 리뉴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입체화라는 어떤 과정, 토지의 어떤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가정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다운스뷰 파크뿐만 아니라 다운스뷰 파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드로스케이프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드로스케이프가 여기서는 포인트죠. 그죠? 앞에 이제 하나하나씩 본다면 제가 색깔을 좀 바꿀게요. 하나하나씩 이제 볼게요. 이제 각각이 어쨌든 가장 공통은요. 우리가 도심의 재부흥이라는 타이틀을 하면서 법이 재생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재생사업, 리뉴얼은 재생사업에 들어가죠. 그죠? 자, 이제 그런 법을 적용을 해서 도시를 새롭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재구조화 시킨다든지 자, 이제 이런 것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죠?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하나씩을 딱 보기 시작하면요. 일단 요거는 하이라인 하면서 앞에 과거에 부응했던 부분들을 이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쓸모는 없어졌지만 말 그대로 다시 진짜 리뉴얼이죠. 다시 재탄생하는 개념이죠. 그죠? 이제 디자인의 어떤 가장 골격은 그대로 두고 골격은 그대로 두면서 뭔가를 새롭게 지금 현대에 맞도록 새롭게 해주는 어떤 내용입니다. 물론 뭐 고가도로의 가장 어떤 그 기본이 주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고요. 또 거기다가 우리가 이런 서울로 7017 같은 경우는 고가도로기 때문에 실제로 콘크리트 위에 지어지는 어떤 요소죠. 그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고 그 다음에 진짜 말 그대로 도로니까 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주고 소음과 진동입니다. 그죠? 소음과 진동 뭐 이런 공해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설계 주요 내용으로 본다면 이런 거고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유지 관리는요. 소음과 진동에 관한 가장 중요한 거는 진동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진동이 아니고 주위의 차들에 의한 진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수목식재가 콘크리트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따져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일단 시험에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화문의 어떤 재구조화는요, 리뉴얼이라고 그랬죠? 리뉴얼이었고, 앞에 우리가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던 게 있었죠? 구즈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했나요? 심사위원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죠? 국제 공모를 했고요. 자, 근데 앞에 제가 구즈를 설명을 하면서요. 구즈의 설계 개념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 그 암스테르담이 있었죠. 그죠? 자, 그것도 제가 리뉴얼이라는 제가 말을 썼습니다. 근데 그곳의 어떤 암스테르담의 그 리뉴얼 광장이었죠. 그죠? 한번 봐보세요. 그 광장이었는데 이 구슬 하신 구슬분이 오신 이유가 물론 이제 이유는 있을 겁니다만은 용산공원의 당선작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부분의 특징이요. 재구조화라고 했어요. 제가. 그죠? 자, 이분의 특징이 도시의 맥락을 살리면서 정말서 맥락이란 게 뭐죠? 도시의 역사성이죠. 그죠? 역사성이면서 장소성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어떤 특색을 살려주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디자인 요소를 주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분도 광화문 광장에 심사를 하셨고 용산공원도요. 우리가 역사성과 장소성의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그 광화문 광장은 그 세운상가가 있잖아요. 그죠? 자,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연결성까지도 있었습니다. 그죠? 연결성까지도 있었고 지금 암스테르담의 내용도 보면은 연결성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왜냐하면 도심의 중앙에 어떤 광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왜 재구조화인가라는 느낌이 들 거라는 거죠. 같이 여러분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획 과정에 예상 이슈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구조를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재구조화라는 것 자체가 재생 사업이면서 뭐 특별법일 수도 있고요.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는요, 조금 틀려요. 재구조화 사업이고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보면은 서울시하고 문화재청이 했더랬습니다. 그죠? 자, 자료에 다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지금 같이 합작을 해서 리뉴얼 재구조화 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계획 과정에 예상 이슈라는 것이
계획 과정은 당연히 뭐 우리가 역사성, 장소성 뭐 이런 개념들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죠? 뭐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할까? 보행, 그죠? 보행의 관계, 광화문이니까 보행의 관계라든지 당연히 광화문은 역사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보행의 관계, 그다음에 연결의 관계, 지하하고 지상하고의 연결, 당연히 역사성, 그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장소성의 개념이라든지, 자, 그다음에 복원의 개념도 같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뭐 여러분이 어떻게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뉴얼이라는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재구조화라는 단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시하면서 새롭게 확 뜯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앞에 서울로도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만드는 거고요. 광화문 광장도에 확 뜯고 새롭게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없애진 않죠. 그죠? 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용산공원, 민족공원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이런 것은 다 어떠한 계획 방향이나 예상 이슈다 주요 내용. 단지 서울로 7017은 유지관리의 콘크리트 위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콘크리트 위의 내용들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도로니까 원래 도로하고 같이 중앙에 어떤 차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의 어떠한 유지관리 쪽을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요거는 지금 계획의 방향이죠. 그죠? 자, 계획의 방향은 어쨌든 법과 그 다음에 안에 내용, 그 다음에 항상 말하지만 서울시나 국가의 어떠한 기본 계획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상 이슈는 당연히 요거고요. 그죠? 자, 보행, 뭐, 연결, 역사, 뭐, 장소 이런 것의 내용이고, 계획 방향은 앞에 우리가 서울시의 기본 계획의 어떤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 슈퍼킬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이성을 한번 찾아보면요. 지금 덴마크가 어딨죠? 덴마크? 어떤 문제였죠? 아, 슈퍼킬렌 같은 경우도 앞에 지금 내용 다 있어요. 우리가 도시 재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자, 덴마크의 슈퍼킬렌은요, 말 그대로 광장이었죠. 그죠? 광장이고요. 이주민들이 살았습니다. 그죠? 광장이고 이주민이고 뭐 10만 평인가 100만 평인가 라는 것을 새롭게 조성하는 개념이었고요.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자,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시 재생의 어떠한 법으로 우리가 도시 재생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주민이라 했어요. 그죠? 여러 나라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결국은 문화 융합 쪽으로 가죠. 그죠? 광장이 세 개의 광장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세 개의 광장으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지금 다 같은 개념의 맥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뭐 사례를 들어라 서로가 다 엉켜 있는 내용이죠. 사례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죠? 자, 도시공원의 미래상 지금 이 앞에 하나 뭐가 더 있었죠? 뭐가 더 있었는데 앞에 도시 변화에 대응하는 이라는 앞에 단어가 더 있었어요. 도시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공원의 미래라고 했어요. 앞으로 모든 것의 공원의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조경가의 역할로 우리가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공원개혁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공원의 미래를 제시하는 방법을 어떻게 지금 다운스뷰 파크의 내용을 우리가 제시해 주면 되죠. 다운스뷰 파크를 머릿속에 확 다 집어넣든지 여러분 어떤 식이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이 말 그대로 도시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공원의 미래. 그죠? 자, 그래서 다운스뷰 파크는 설계 전략이 나오죠. 자, 머릿속에 싹 다 집어넣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요. 말 그대로
여러분 항상 시험에는 또 조경가의 역할, 뭐 또 설계 전략 이런 내용들을 써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셀프파크는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음 셀프파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